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제가 우리가 잘 모르는 독립운동가 오동진 장군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우리가 누구를 신처럼 우상화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흠이 있고 명과 암이 존재합니다. 애국지사의 목숨이나 돌격 명령을 받고 백마고지로 오르다 사라진 국군 병사의 목숨이나 다 같은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소중한 생명입니다. 저는 공산체제에서 태어나 최고대학 교육까지 받고 현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북한체제 붕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저의 경험 때문인지 한 사람의 일생을 어떤 한순간으로 재단하고 단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큽니다. 주변 환경 등을 두루 살펴서 공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공과를 따진다는 것이 딱히 기준이라는 것이 없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그래도 상식과 아량이란 잣대는 들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용감하게 김자진 장군과 그의 암살범 이봉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김자진 장군은 한국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독립영웅입니다. 그런데 청살리 전투에선 홍범도 1연대장, 김자진 2연대장, 최진동 3연대장이 있었고 안무라는 분도 병력을 끌고 참가했습니다. 이 안무 장군은 1924년에 일본과 교전 끝에 전사한 후세가 자기 기준으로 딱지를 붙일 흠이 하나도 없이 깨끗한 분이죠. 우리는 청살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3,000명 사살했다고 하지만 당시 상대였던 일본군 19사단 보고서에는 전사 11명, 부산 24명으로 나와 있고 이는 야수군이 신사에 합사된 전사자 명부와 일치합니다. 일본 자료도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이처럼 청살리 전투 전과는 너무 양측의 얘기가 판이합니다. 그리고 봉오동 전투는 김자진 부대는 가지 않고 홍범도, 최진동 부대가 있습니다. 즉 병력에 있어서 홍범도 부대는 김자진 부대보다 열세가 아니었고 봉오동 청살리 전투에 다 참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큰 공을 세운 오동진 장군의 이름은 교과서에도 없습니다. 청살리 전투 영웅으로 김자진 장군이 부각된 것은 나름 우리가 걸어온 시대상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공산당 경력이 있는데 김자진 장군은 공산당을 매우 싫어했고 공산당이 죽인 민족의 장군이 됩니다. 공산당 나쁜 놈 만들기 딱 좋죠. 청살리 전투 이후 김자진 장군은 부대를 이끌고 투퇴했는데 나중에 북만주에 가서 현지 농민들을 수탈하는데 악명이 높아 북만주의 마왕이라는 별명도 있었다고 당시 사람들이 증언합니다. 실제로 대한독립군단 총사령관 김자진 명의로 발표된 1924년 3월 부령 11호는 이렇게 공표합니다. 제5조 군단에 있어서 직무한 병사로서 병력의 복무를 기피하는 자는 중벌에 처한다. 제6조 본 군단에서 청년한 군자금의 납부를 거절한 자는 중벌에 처한다. 즉 징발에 응하지 않고 돈 내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김자진 장군이 총애하는 부하 중에 이백호라는 자가 있었는데 총을 잘 쐈는데 실은 돌아가면서 사람을 죽이는 마적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927년 11월 북만주 빈주현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김자진 부대가 속한 신민부에서 돈을 걷어가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너무 많이 뜯어가니 사람들이 모여서 주민대회를 열고 신민부로부터 탈퇴하기를 결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백호가 부하들을 데리고 여기에 가서 사람들을 마구 총을 쏴서 3명을 즉사시키고 여러 명을 중상 입히했는데 이 빈주 사건을 계기로 여론이 확 돌아갑니다. 공산당원들이 분노하고 신민부 내에서도 분노해서 결국 신민부가 해체되고 김자진 장군은 부하들 일부만 데리고 따로 나옵니다. 거기다가 김자진 부대가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공산당에 가는 사람들은 마구 수탈하고 쏴 죽인다는 말도 막 퍼졌습니다. 이쯤 되니 공산당이 마적이 된 김자진을 처단해야 한다고 결의한 것입니다. 김자진 암살범은 오랫동안 박상실로 알려져 있는데 그때는 가명을 많이 쓸 때라 이걸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서 자세한 자료가 나중에 나옵니다. 조선공산당 만주총국 책임비서 김백파라는 사람이 이봉림, 공도진이라는 가명을 쓰는 부하를 보내 죽이라고 지시합니다. 이봉림은 정미소에서 1년 동안 잠복해 기회를 보다가 1930년 1월에 금성 정미소 앞에 산책을 나온 김자진 장군에게 권총을 몇 발 쏘아 살해하고 도망갔습니다. 이때 쓴 이름이 박상실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증언은 당시 공산당 선전부장을 지냈고 이봉림의 친구였던 사람이 1993년에 증언한 것인데 동기나 실행 방법 등에 있어서 지금까지 나온 자료 중에 가장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봉림을 민족의 장군을 죽인 나쁜 사람으로만 몰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청산리 대첩 이후 김좌진 부대는 마적단으로 변했지만 1930년대 일제와 가장 목숨 걸고 싸운 것은 항일연군입니다. 이봉림은 이후 동북항일연군 제3군 제1사 합동유격사령관이 됩니다. 꽤 높은 직책이죠. 1937년 4월 그는 170여 명의 대원들을 데리고 이동하다가 통화현이라는 곳에서 일본군 만주군 500여 명의 포위에 듭니다. 해방 후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하루 종일 싸웠고 밤에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에 총을 맞습니다. 그를 업고 가려던 경호원이 수십 발을 내딛기 전에 또 쓰러집니다. 그러자 그는 부대 문건을 다른 경호원에게 주어 강제로 보내고 뒤에 남아 부대원들의 탈출을 위해 끝까지 싸우다가 수십 발의 총탄을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일제는 전공을 위해 빨치산을 잡으면 목을 베가고 시체는 날짐승들이 뜯어가게 하는 일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일제와 싸우다 시신도 없이 사라진 이봉림을 우리는 공산당이라고 매도만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시각에선 한때 항일 전투를 했지만 나중에 동족을 수탈하는 마적대장을 죽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봉림은 하얼빈 동북열사 기념관에 이름을 올린 조선인 32명 지휘관의 한 명이고 주와 현에는 이봉림 열사 희생지라고 쓴 큰 비서까지 있습니다. 이봉림은 한북 온성 사람입니다. 그도 조국의 광복을 꿈꾸고 다같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으로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 길에서 목숨을 바쳤고요. 그때 공산당 사상은 흡입력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봉림은 김좌진 암살범이라는 큰 죄가 있으니 용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영하 수십도의 산속에서 10년이나 풍찬 노숙하면서 조국 광복을 위해서 일제와 싸우다 숨진 수많은 열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김좌진, 홍범도 장군보다 고생은 더 많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들이 공산당이라는 이유로 연구도 하지 않습니다. 해방 후까지 살아서 김일성에게 부역했고 한국 침략에 협력했던 인물들은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해방 전에 일본과의 전투에서 전사한 사람들을 보듬을 아량을 이젠 가질 때도 되지 않았나 봅니다. 공산당이라고 매도하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중국 공산당과 함께 하지 않으면 독립투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일성 부대조차 절반 이상이 한족들이었습니다. 미국도 독일이라는 적을 맞아서 소련과 손을 잡았던 시대였습니다. 북한에서 이순신 장군을 가르치며 이렇게 꼭 붙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봉건 왕조를 위해 싸웠다는 역사적 제한성이 있다. 그때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아니 그럼 이순신 장군이 김일성을 위해 싸울 수야 없지 않았나? 그럼 다 봉건 왕조의 수하였을 뿐인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딱지 붙이는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빨갱이라고 손가락질 할 사람이 분명 나옵니다. 그런데 저처럼 김씨 왕조의 붕괴를 염원하면서 살아가는 빨갱이라면 그게 왜 나쁩니까? 제일 나쁜 놈은 공산주의를 한다고 해놓고는 동진들의 염원과 꿈을 배신하고 독재국가를 세운 김일성 같은 인간입니다. 조선이 사라진 땅에서 그나마 독립을 하겠다고 싸운 선열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깊은 성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